절반 이상 물에 잠긴 마을. 집들은 지붕만 겨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 있던 우체국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이 받은 재난복구 지원금은 0원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상 별정 우체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 건물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제 기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재난은 달랐지만 비슷한 일은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경북을 덮친 대형 산불. 거센 물길이 마을을 집어삼켰고 마을 우체국도 흔적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결국 건물을 철거하고 새 우체국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정부와 민간의 재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산불 났을 때 대부분의 농가라든가 주택, 농업인, 어업인, 소상공인들 대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았는데 공공 업무를 보던 저희 우체국만 그 부분에 대해서 쏙 빠져 있었습니다. 우편을 보내고 예금을 맡기고 보험 업무까지 처리하는 우체국. 주민들이 보기에는 다른 우체국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재난이 닥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걸까요? 이유는 이곳이 별정 우체국, 즉 시골 우체국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우정 업무를 수행하지만 청사와 시설은 개인이 마련하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60여 년 전 만들어진 이 제도가 지금 농어촌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우체국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공공 서비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도, 관공서도, 생활 편의시설도 사라진 자리에서 우체국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골 우체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는 재난 피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아예 운영권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 별정 우체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전국에서 문을 닫은 별정 우체국은 84곳, 이 가운데 66곳, 약 79%는 운영자가 스스로 운영권을 반납했습니다. 지역 인구가 줄면서 뒤를 이어 운영할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건물과 시설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오래된 운영 방식 역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수 시골 우체국이 단 2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눈뜨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시간 안에 출근을 못하면 우체국은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지난 7월 29일 국회 소통관, 농어촌의 작은 우체국을 지켜달라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의 요구 가운데 하나는 별정 우체국에 최소 3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별정 우체국은 우편 업무, 보험 업무, 예금 업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금융 접근을 돕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안부를 살피면서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등으로 농어촌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마지막 공공서비스 거점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별정 우체국이 국장과 직원 단 2명으로 운영되면서 화장실을 가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것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최소한의 휴식권과 노동권마저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골 우체국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경북 안동의 한 시골 우체국. 우체국장의 눈에 고춧가루를 잔뜩 가져온 주민이 들어옵니다. 이거 한 개씩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두 개? 아니요, 2개, 3개. 2개, 3개? 네. 뭐 이래 되면 못 건너. 아이고 참.
관계 없어요. 아무거나. 네네, 관계없어요. 다 똑같아. 대도시 우체국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접수하는 곳을 넘어 농산물을 보내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이런 농사품을 직접 우리가 해가지고 배달할 곳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좋죠. 내가 차로 가져오면은 저희한테 와서 다 배달도 해주고 하니까는 그게 제일 좋죠. 다양하게 서비스를 해주니까 좋아요. 감사하죠. 우체국 밖에서 만난 주민들에게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 물었습니다. 인구 5,500명인 남서면의 하나뿐인 우체국. 주민들은 가까이에 우체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간 고마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우체국이 산불에 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주민들에게는 단순히 건물 하나를 잃는 것 이상의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 시절에 그 남선 우체국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별정 우체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통신이고 뭐 이런 수단이 전혀 없는 이런 시절에 그 우리 우체국이 있어가지고 뭐 편지 배달해 주는 거는 물론이고 그 외 늦게 또 이렇게 돌리는 그 옛날식 그 전화기도 뭐 생기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우리 지역의 그 문화를 이제 선도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그 우체국이 그때. 그거 보고 참 타는 광경을 보고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특히 고령 주민이 많은 농촌에서 우체국의 존재감은 더욱 큽니다. 차가 없거나 멀리 이동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가까운 우체국 하나가 생활의 불편을 크게 덜어줍니다. 지금 이 농촌은 거의 고령화입니다. 80, 90 거의 고령화가 이동하는 노인네들이 진짜 힘듭니다. 특히 이 소포, 택배, 그다음에 소식 전해주고 또 소통하는 데는 이 우체국이 있어야 됩니다. 별정 우체국이 이 지역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면민 전체의 참 바람입니다. 주민들은 산불로 우체국이 전소됐는데도 재건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합니다. 저도 남선면에 거주하고 있고요. 산불 피해자입니다만 우리 우체국이 산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별정 우체국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피해액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 국장님이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신축 건물을 하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빨리 국가에서 피해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액을 보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별정 우체국은 왜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시계를 60여 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60년대 초 당시는 농어촌 곳곳에 정부가 직접 우체국을 짓기에는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직접 청사와 시설을 마련하면 국가가 이를 우체국으로 지정해 우편과 금융 업무를 맡기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별정 우체국입니다. 별정 우체국의 지정을 자녀나 배우자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우체국장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일반직 공무원 6급에 준하는 보수 체계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농촌의 인구 구조도 우편 환경도 젊은 세대의 직업 선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별정 우체국은 여전히 개인이 청사와 시설을 책임지는 과거의 구조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점이 혜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현장의 국장들은 말합니다. 저희가
별정 우체국이라고 해서 뭐 같은 거 이렇게 지원 좀 해달라 그러면 야 그거는 별정 우체국이기 때문에 너희들 비용으로 국장 비용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때는 참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말로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 업무를 하는데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정 우체국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희들이 그러한 혜택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득을 본다든지 뭐 그런 게 있다면은 당연히 저희 사비로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공공 목적으로 또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꼭 일반국과 동일하게 시설이라든지 또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별정 우체국을 없애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역시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편 물량은 계속 줄고 있고 우정사업의 재정 부담 속에서 농어촌의 작은 우체국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역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별정 우체국이 문을 닫은 지역에서는 우편 취급급 등 다른 형태의 시설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특히 걱정하는 것은 금융 서비스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통장 관련해서 많이 옵니다. 가끔 여기 와 있으면 좀 글자를 잘 못 읽으시거나 아니면 좀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 보통 도와달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적을 수 있는지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신 그런 모습에서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가끔 수다 떨려고 오시는 그런 모습에서 좀 진짜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주민들에게 우체국은 우편물을 보내는 곳인 동시에 예금과 보험 업무를 보는 금융 창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모바일 뱅킹이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창구 직원 한 명의 도움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네, 저는 금융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인데요. 가장 여기 사랑방 같다는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오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뭐 왔는데 잘못되었거나 아니면은 뭐 또 어디에 뭐 우편물을 받았는데 본인이 알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저희들이 그걸 다 보고 직접 뭐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쪽 기관에 연락을 해서 직접 연결을 해서 본인 확인 통화시키고 확인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해주다 보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은 다 우체국 오셔요. 그리고 오셨다가 뭐 더울 때는 뭐 쉬었다 가시기도 하고 겨울에는 또 차 기다릴 때 여기서 기다렸다가 뭐 따뜻하게 계시다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뭐 사랑방 같은 존재죠. 시골 우체국은 단순히 우편 업무만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은행과 보험 업무는 물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르신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곳.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오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을 지키는 사람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을 고치고 재난 피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우체국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우체국을 자신에 대해서 닫는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문을 닫는 순간 불편을 감수해야 할 마을 주민들도 눈에 밟힙니다. 지금 저희와 같은 우체국이 700개 가까운 우체국이 있는데요. 전부 다가 산간 오지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재난이 닥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 국장 사비로 건축물을 지었으니까 국장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 이러는 거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법에는 보면은 시작을 할 때 일정한 건축물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지
제가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떤 재난에 의해서 벌어지는 내용은 전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추가가 되어 법이 개정이 되어서 다른 지금 이번에 산불로 났을 때 다른 모든 분야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 거에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부분에 준하는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 피해와 시설 부담에 더해 두 명이 모든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작은 우체국의 현실도 문제입니다. 도시 우체국과 달리 농산물을 직접 포장하고 주소까지 적어주는 경우가 많아 고객 한 명을 응대하는데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골 우체국의 특성상 도시처럼 택배를 가져오실 때도 본인들이 다 포장을 해서 가져오시거나 이런 시스템은 좀 어렵습니다. 시골의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 오실 때는 그냥 물건만 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 오시면 그거 다 일일이 포장도 해줘야 되고 또 주소도 물어봐야 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저희가 접수하는데, 예를 들어 도시 우체국에서는 본인들이 전부 다 접수를 해서 써서 레일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저희 우체국은 그런 시설이 시골까지 다 돼 있지 않습니다. 일일이 손수 다 들어서 택배 포장해서 밖으로 내놓는 시스템이다 보니 다른 데에서 택배를 접수하는데 5분이 걸리면 저희 시골에서는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명이 근무하다 보니 화장실 이제 솔직히 뭐 생리현상이라는 것도 좀 있잖아요. 화장실을 가게 되면 창구가 빕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가서 있어도 불안하고 또 하필 또 화장실 갔을 때 고객님이 오시면 그게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인력을 더 줄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의 방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 현장의 국장들은 시골 우체국을 계속 지키고 싶지만 갈수록 버티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 별정우체국은 시골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의 우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우리 지역에 우정사업본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둘이 근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뒤에서 봐야 되고 주민들이 와서 우리 업무를 보는데 직원들이 예전에 둘이 있다가 하나는 그 큰 차이잖아요. 없으니까 주민들도 불편해하면은 저희 마음도 아프고 저희는 정말 불안합니다. 저희가 없어지면은 시골에는 이제 우체국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명감으로 저희가 이 시골에 있는 우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정부에서는 우리를 나가라는 식이거든요. 지금 그만둬라. 그러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정말 어머니 같은 시골 분들한테 오셔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 못한 게 가장 안타깝죠. 60여 년 전 국가의 부족한 손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별정우체국.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방식으로 오늘의 농어촌을 지키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시골 우체국의 문제는 단순히 우체국 몇 곳을 남길 것인지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방 소멸 시대, 농어촌에 남은 마지막 공공 서비스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킬 것인지 별정우체국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연합뉴스 왕중입니다.